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굿모닝 애터미의 박경수입니다. 지난달 처음 문을 연 굿모닝 애터미 반응이 참 뜨거웠는데요. 센터에서 볼 수 있어서 참 편하고 좋았다. 내용이 짜임새가 있었다. 현장의 모습이 참 공감되었다. 사회자가 참 잘생겼다. 실물보다 못해서 너무 슬펐다. 혀가 짧다. 네. 여러분의 사업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탄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길잡이가 되는 굿모닝 애터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에 사원을 제청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원 제창 준비를 외치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원 제창 준비!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유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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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애터미의 순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상 박한길 회장의 증문즉답, 애터미 인문학 산책, 애터미 리더들에게 듣는 애터미 사업과 비전의 모든 것이 담긴 성공 시크릿, 원포인트 회원 규정 바로 알기, 애터미 소식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첫 순서는 꿈과 희망의 애터미를 이끌고 계신 박한길 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회원님들이 그간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대하여 속 시원히 답을 해주는 몽상 박한길 회장의 증문즉답 함께 보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회차 몽상 박한길의 증문즉답 시작합니다. 10인 10색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출근이나 판매 방법 등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을 개인 사정에 맞추어 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팀워크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센터에 출근을 시키고 일을 해 나가면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을 하시는 것이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그렇게 단순한 일은 없어요. 항상 서로 상반되는 일을 잘 조합을 시키는 지혜를 발휘했을 때 거기에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애터미 회사를 보면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얘기합니다. 자, 대부분의 회사들은 좋은 제품은 비싸게 팔고 품질이 낮은 제품은 싸게 팔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략을 구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은 사실은 일이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경쟁이 치열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길, 남이 안 가는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길을 가기만 하면은 잘 되는 거예요. 조직을 이끌고 가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군대처럼 모든 행동을 통일시켜가지고 끌고 가는 거. 그리고 못 따라올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조직이고 뭐고 필요 없고 다 알아서 하세요 하는 방리명으로 하는 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방법은 다 문제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될 부분들은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는 것, 두 가지의 모순된 것을 하나로 융복합시키는 것. 이게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복잡한 것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쉬운 것은 뭐냐면은 규정 딱 정해놓고 이대로 지키는 사람은 내가 끌고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끌고 가지 않겠다.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일이에요. 또 각자가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렇게 방리명으로 하는 것도 매우 단순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양성도 인정해주면서 또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 나아가야 될 부분을 융복합시키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이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융복합을 시키려고 하면은 가장 좋은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박애정신이고 애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서 또 그 사람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을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 이 역할을 잘하는 것이 리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이 복잡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임직원들에게 어떤 회사의 규정을 잘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규정 다 무시하고 회원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줘.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규정은 규정대로 지키면서 또 그 회원의 사정에 맞도록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것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정말 회원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감안을 해서 배려를 하는 마음으로 지금 부탁을 하고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반되는 것이 융복합되는 데에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거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실적만 후원하는 사장님들을 어떻게 하면 재심 합력해서 함께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소실적, 대실적 따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대실적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 거기에 스타마스터도 있고 로얄마스터도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대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로얄 마스터가 되고 크라운 마스터가 되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양쪽에 다 로얄 마스터도 있어야 되고 여러 명의 스타 마스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대실적이라고 하는 곳에 제대로 된 직급자도 없는데도 벌써 소실적, 대실적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애터미 사업을 너무 적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한 라인은 적은 라인이고 또 한 라인은 더 적은 라인이고 그래서 두 라인이 다 소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쪽이 다 소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후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지금 조금 더 큰 소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언제 누가 나와서 태박을 터뜨릴지 몰라요. 그래서 양쪽을 항상 다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공한 로얄 클럽의 멤버들 중에서도 소실적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 대실적이 소실적이 돼서 뒤바뀌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소실적 중심으로 수당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소실적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양쪽을 다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진짜 대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쏟아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양쪽이 다 대실적이 돼서 이제 수당이 빵빵하게 나오는 그런 성공한 리더가 됐을 때, 돈 충분히 벌 때, 그때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성공은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지만은 진심으로 존경받는 그런 온전한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은 소실적 중에 조금 더 큰 소실적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 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소실적과 더 적은 소실적 양쪽 다 열심히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다음 질문은요. 한 줄 해준다. 한 줄 책임져 주겠다 등 한 줄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바이너리 마케팅의 올바른 사업 전개 방법, 조직 관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고요. 이거는 제가 칠판에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 전개 방법. 저는 특별한 묘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어떻게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폰서 라인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원줄기가 있다, 스폰서 라인이 있다. 그래서 한 줄은 스폰서가 책임을 져준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B라인만 잘 키워나가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에게 당신도 한 줄만 키워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쪽 라인을 쭉 키우고 이 사람은 이 원줄기를 쭉 키우고 또 이 사람에 의해서 요게 원줄기가 되겠죠? 이렇게 키워져 나가고 또 이 사람은 이게 원줄기가 되면서 이 사람에게 당신은 요것만 키우면 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은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키워나가죠? 이렇게.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키워나가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키워나가죠? 그러면은 이 사람도 성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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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사람도 또 하나의 원줄기를 만들고 한쪽 라인만 계속 신경 써서 내려가면 되고. 그래서 두 줄 마케팅이 아니고 한 줄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두 줄보다는 한 줄이 쉽겠네, 이렇게 혹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혹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한 줄을 이렇게 쭉 해준다고 했는데,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요 한 줄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자기는 한 줄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자, 잘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조직이 잘 뻗어나갔어요. 자기가 잘 뻗어나갔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자, 이 스폰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도 B라인이 있겠죠? 이 B라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스폰서가 이 전체 라인이 쭉 커지면은, 여기에다가 쭉 조직을 키우겠어요? 아니면은, 이쪽 자기 B라인에다가 조직을 키우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 B라인을 키울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 라인을 키워가던 사람은 이제 요게 대실적이고 스폰서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스폰서가 자기 B라인을 키우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요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소실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줄기고 스폰서 라인이고 대실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당신은 한쪽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스폰서하고 여기하고 싸우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끝까지 나는 여기만 키울 테니까 약속한 대로 여기 안 해주기만 해봐라 하면서 결국은 물고 뜯고 싸우는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겨서 결국은 이게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물론 자, 이거는 잘 됐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예요. 잘 됐는데 원줄기 하나 키워준다고 그랬고 자기는 B라인을 열심히 키워서 잘 됐는데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자, 이쪽 라인은 커졌는데 내 라인은 안 커져. 안 커지면은 안 커지는 대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영리한 방법이 아니에요. 양쪽을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키운 조직하고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키운 조직하고 수당면에서 같은 조직 안에 똑같은 매출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 갑이라는 조직하고 을이라는 조직 중에 이 조직원들이 받는 수당의 총액은 어디가 많을까요? 당연히 을이 많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도 수당 못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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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당을 못 받는 사람이 여기는 많은 반면에 여기는 이 사람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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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당 총액이 많기 때문에 이 조직은 어떻든 살아갈 수 있는 힘, 활력을 더 받게 되는 거고, 이 조직은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는 조직이 된다 하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 봤을 때 이 갑이라는 한 줄 마케팅식으로 가면서 한 줄만 해도 된다고 하는 요거보다는 스폰서하고 파트너가 합심해서 양쪽을 균형 잡게 육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거를 잘못 알아들으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자, 인위적으로 이거를 쫙쫙 맞춰가지고, 매트릭스 방법으로 하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거는 사업이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우리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내 조직에서는 다 요 자리를 스폰서가 잡아준다. 이런 식으로 또 전개를 시키는 아주 머리 나쁜 사람들. 예,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최대한 조직은 나뭇가지 크듯이 자연스럽게 크되 가능하면은 균형을 맞춰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조직을 전개를 시켜야지, 인위적으로 한쪽만 하고 또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이거를 짜 맞추는 매트릭스 방법으로 전개를 시키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직을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양쪽에 각각 2명의 차 하위 직급자가 나와야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려고 하면은 여기에 세일즈 마스터 이렇게 양쪽에 세일즈 마스터가 2명씩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렇게 2명만 딱 육성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 한 명이 주저앉는 경우 매우 곤란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더 많은 분들을 붙들고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자로서 자질이 있다 싶은 사람을 예를 들면은 한쪽 라인에 한 4명 정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성공을 해보자 하고 팀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쪽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쭉 조직을 만들다 보면은 그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정도는 내가 팀워크를 잘 만들어 가지고 한번 으쌰으쌰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목표를 정해 가지고 일을 해 나가면은 좋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사람은 버려도 되고 내팽개쳐도 된다 하는 그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쪽 라인이 전반적으로 잘 커야 되고 또 이쪽도 잘 커져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 한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돌보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너무 버거울 수가 있어요. 범위가 커지면은. 그래서 회사에 성공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석세스 아카데미라든가 원데이 세미나라든가 또 센터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일 세미나에 참석을 시켜서 시스템으로 이분들을 성공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몽상 박한길 회장의 증문 즉답,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한 달 남았네요. 세월이 빨리 가죠?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 새해에 힘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애터미에서만 들을 수 있는 명품 강의, 애터미 인문학 산책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 리우올림픽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펜싱 박상현 선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참 궁금합니다. 애터미 경제연구소장이신 이성현 박사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평범한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위인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나 링컨이나 또는 나폴레옹이나 이런 위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위인전을 읽으면 아유, 저분들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인들도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위인들 말고 평범한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지난 이 여름 이 브라질 리우에서 열렸던 하계 올림픽에서 이 펜싱에서 그것도 에페라는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박상영 선수는 에페라는 종목에서 역전승을 하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당시에 박상영 선수는 올림픽에 처음 나간 루키예요. 그 21살밖에 안 되는 루키. 국제대회에서 별 경험도 없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 상대 선수는 세계 랭킹 3위의 헝가리 선수예요. 그것도 42세. 아주 백전노장이었고. 그러니까 세계 펜싱, 올림픽 펜싱 협회나 우리 한국 펜싱 협회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상태에서 15대 14로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어떤 드라마 작가가 이걸 드라마로 썼다면 시청자들한테 되게 욕을 먹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구라를 풀었다. 에페에서는 그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펜싱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박상영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 그리고 박상영 선수의 자라나온 이야기를 쑥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이겼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첫째는 박상영 선수가 연습과 훈련 벌레라는 겁니다. 그 중학교 은사의 증언에 따르면 박상영 선수는 무슨 체육 영재라든가 특별히 운동신경이 발달해 있다든가 그런 선수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범한 선수인데 연습벌레, 다시 말하면 박상현 선수 얘기에 의하면은 다른 선수보다 새벽에 3시간 먼저 나와서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습을 엄청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자연법칙 중에 하나가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평소에 쌓은 노력은 헛되이 없어지지 않는다. 자기가 투입한 에너지는 헛되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법칙이에요. 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어떤 일을 이루려면은 1만 시간의 몰입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이론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박상현 선수가 중학교 때부터 올림픽에 나갈 때까지 21살이 될 때까지 매일 하루에 다른 사람보다 3시간 많이 연습을 했다는 건 1만 시간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예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건 박상현 선수가 자기가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온다. 그것이 자기 소신이다. 순자, 동양 고전 중에 하나인 순자라는 책에 보면 공재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재불사.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공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공하려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에 이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서 돌에 구멍을 뚫는다. 계속 떨어지면 물방울같이 연한 것도 또 약한 것도 돌에 계속 떨어지면 돌에 구멍이 뚫립니다. 우리 그 자연현상에서 많이 봐요. 그거가 똑같아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 그게 있으면 성공한다. 근데 박상영 선수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또 자기 소신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제가 찾아낸 것은 게임을 즐겼다는 거예요. 이건 기자의 질문에 나오더라고요. 기자가 이 게임에 임하기 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게임에 임했습니까? 그러면 박상영 선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나는 뭐 전략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단지 이 올림픽에 나온다는 게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이라는 게 세계적 축제인데 내가 여기에 가서 게임을 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그리고 단지 게임을 즐겼을 뿐인데 결과가 잘 나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이 군대에 있을 때 야구를 더러 했는데 내가 이 공을 꼭 쳐야 되겠다 하고 방망이 휘두르면 안 맞아요. 헛방이 나버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몸에 힘을 빼고 휘두르면 그게 홈런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박상현 선수는 내가 이걸 꼭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세계적인 축제인 올림픽에 나와서 나는 여기서 펜싱을 즐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박상현 선수가 직접 한 말이에요. 인터뷰에서. 그런데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그것은 애터미 사업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애터미 사업을 좋아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애터미 사업을 즐기게 되면은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이게 세 번째 요인이에요. 제가 찾아낸 세 번째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찾아낸 것은 3라운드 중간에 잠깐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때 점수가 10대 14야. 그러니까 헝가리 선수는 1점만 더 나면 동시타로 1점만 더 나버리면 지금 이기는 판국이에요. 앉아 쉬는데 관중 중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고함을 질렀어. 그러니까 박상현 선수가 그걸 잡아가지고 앉아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치 자기 최면 걸은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박상영은 주문처럼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번개 같은 찌르기로 대역전극을 이뤄냈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뉴스에 계속 나왔죠. 이게 바로 자기 암시라는 겁니다. 자기 암시.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암시를 자기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정신분석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는 현재 의식. 현재 의식은 내가 지금 느끼고 알고 있는 의식이에요. 또 하나는 잠재 의식 또는 프로이트는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내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의식은 우리 의식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치 빙산하고 똑같아요.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이 위에 보이는 것이 10%죠. 밑에 보이지 않는 것이 90%예요. 그와 똑같아서 현재 의식은 10%고 잠재 의식이 90%인데 현재 의식에 관계없이 인간의 행동, 그 의식은 잠재 의식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에 가야지. 현재 의식이 그렇게 생각해도 잠재 의식이 네가 거길 왜 가? 거기 다단계꾼들이 모이는 데야. 이런 식으로 잠재 의식이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행동은 잠재 의식의 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휴식 시간에 잠깐 했는데 잠재의식이 발동됐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추측컨대 아마도 박상현 선수는 평소에 마인드 컨트롤 훈련을 했을 겁니다. 마인드 컨트롤 훈련을 했을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왜냐면 앞에 박상현 선수의 이 인터뷰를 보면은 굉장히 얘가 명랑하고 긍정적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고, 이거 이 펜싱 도구도 제대로 주로 중고만 샀었지 신제품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집이 가난한데 굉장히 인터뷰 내용을 보면 긍정적이에요. 그렇다면 평소에 아마 마인드 컨트롤 한 것 같다. 그런데 바로 14대 10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태에서 그 마인드 컨트롤을 다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긍정적 메시지를 바로 잠재의식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재의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자기도 모르게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돼 있어요.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나중에 게임이 끝나고 나서 박상현 선수도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하다 져버린 헝가리의 그 세계 랭킹 3인 선수도 내가 왜 졌는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올림픽 펜싱 협회나 우리 한국 펜싱 협회에서도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상현 선수가 이 리오 올림픽에서 더군다나 펜싱 앱에서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박상현 선수가 쌓아왔던 에너지 불변호 법칙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폭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나면서부터 로얄 마스터가 자질을 타고난 사람은 없다. 박상현 선수처럼 연습벌레, 훈련벌레, 다시 말하면 일벌레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 persistence, 끈기. 이게 있고, 이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애터미 사업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걸 좋아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기는 단계까지 가면은 결코 이 사업이 지루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힘이 빠질 때, 사업하다 보면 힘 빠질 때 있습니다. 힘이 빠지고 그만두고 싶을 때 마인드 컨트롤 기법을 활용해서 자기 잠재의식에 바로 현재의식을 동원해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언제까지 스타마스터가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잠재의식 속에 각인시키면 우리 잠재의식은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성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분들이 성공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꿉니다. 성공을 하려면 이미 성공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애터미 리더들에게 성공 경험과 사례를 듣는 성공 시크릿. 자, 함께 보시죠. 오늘의 성공 시크릿은 박정수의 성공 시크릿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애터미를 선택을 했는데 사업이 더디다고 한다면 처음 애터미를 선택했을 때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가장 기쁜 건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일단 무슨 일이 진행이 되려면 선택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선택했는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마음으로 선택을 했는지, 정말 애터미의 어떤 비전을 보고 선택을 했는지. 근데 그 선택할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1년 만에 성공할 사람, 2년 만에 성공할 사람, 3년 만에 성공할 사람으로 갈려집니다.
선택이 그냥 할 일 없어서 선택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별로 모르겠는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미 비전을 알아가는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순간 미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미치지를 못하고 나는 계속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애터미 세미나를 들으면서도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이 회사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다단계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선택에서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의 길이 나는 누가 좀 더 빨리 갈 건지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품 전달도 안 되고 사업이 더딘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시크릿, 자신부터 감동시켜라. 실제로 어떤 제품에 대한 체험이 정말 여러분들을 속도가 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 회사는 유통회사잖아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제품에 미치는 것이 가장 속도가 빨리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써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집중하면서 내가 그냥 이것만 써볼 때는 난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제품도 같이 사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여러분들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와보면요. 분명히 그 제품이 비싸요. 그러면요. 어떤 때는 약 올라요. 여러분도 화장품 보세요. 다른 회사 화장품이 에센스 하나에도 7만 원, 10만 원 하는데 여러분들 토탈 6종에 76,500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화장품 여러분들 하나 사오면서요. 손 발발 떨릴걸요? 그거 좋다 하니까 에센스 하나 사왔어. 한번 우리 거하고 비교해보려고. 그랬더니 손이 발발 떨려. 그거 사오면서 발발 떨려 이미. 발발 떨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야 돼. 내가 정말 이 비싼 돈 주고 이걸 사와서 한번 이렇게 발발 떨어봐야 된다니까요. 떨어보고 애터미 제품하고 진짜 비교를 해보라는 거 객관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 마음속에서부터 깊숙이서부터 정말 제품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미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나가서 무조건 전달하는 것보다 내가 내 안에 나를 감동시키는 일부터 먼저 하고 나면 그게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 마음속에서부터 간절해서 올라왔을 때는 몸으로 나가서 딱 뛰었을 때 그게 더 속도가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애터미의 지금 성공자들을 보면 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뭐 대단하게 잘나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좀 더 빠르게 애터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은 제품에 미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감동시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겠다고 마음은 먹고 센터에 열심히 출근하는데 사업이 더딘 것 같으세요? 두 번째 시크릿, 현장으로 나가라. 그래서 저는 항상 놀아도 센터에서 놀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무조건 아침 조회 끝나면 밖으로 다 나가세요. 센터에 계시지 마세요. 센터에 왜 계시냐고 그래. 밖으로 싹 나가라 그러거든요. 무조건 다 나가라고 해서 그분들이 밖에서 어디에서 놀든지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정이나 갈 데 없으면 친구 집에 가세요. 언니 집에 가세요. 친언니 집이든 친동생 집이든 친구 집이든 누구 집이든 가서 그 집에서 차 마시면서 놀으세요. 센터에 앉아있지 말고. 저는 갈 데가 없으면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아는 이제 언니 미용실에 가요. 미용실에 가서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있어. 갈 데가 없으면 죽치고 앉아서 놀아. 근데 거기에 오는 손님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뉴스 동영상을 틀어. 거기 앉았다가. 그러면 손님들이 100배나 더 좋은 화장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관심을 갖는 손님이 딱 와서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안에만 있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요. 내가 성공할지 계속 몰라요. 근데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보면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줄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거예요. 소비자가.
센터 출근도 열심히 하고 제품 전달도 늦게까지 매일매일 바쁘게 하는데 판매로 이어지는 것 같지가 않는다면, 세 번째, 시크릿. 매일 행동 목표를 계획하고 거절을 이겨내고 계속적으로 시도하라. 네, 저는 항상 미래의 어떤 목표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매일매일의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매일매일의 목표예요. 미래는 막말로 내가 오늘 살다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을 잘 살자 주의예요. 오늘을 잘 살자. 오늘 하루만 잘 살면 한 달 모아주면 어떻게 돼요? 한 달 내내 잘 사는 거죠. 오늘만 잘 살면. 그래서 오늘만 잘하자요. 오늘만 잘하자. 오늘만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을 할 거다. 나는 오늘 센터에 몇 시에 출근해서 센터에 가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거기에서 센터에서 조회가 끝나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 거다. 나는 하루에 적어도 몇 명 정도는 만날 거다. 그렇게 내가 매일매일 출근을 하겠다는 목표와 하루에 적어도 3명은 만나겠다는 목표와 하루에 내가 전화 10통은 하겠다는 목표를 매일매일의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 누군가를 선택하면 절대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우리 제품 쓸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내가 찾아가는데요. 내가 첫 번째 나갔을 때 그분을 찾아갔을 때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도 거절을 하고 세 번째도 거절을 하고 10번째도 거절을 하고 20번째도 거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마음속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읽어요.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가게를 할 때요, 보험회사 여직원이요, 항상 저희 집을 매일 옵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 거리가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게들을 매일 들린다는 그분의 목표가 있더라고요. 날마다 그 거리를 도는 거예요. 그 거리를. 그러니까 저희 집을 매일 오는 거죠. 매일 오면서 껌 하나를 갖다 주고 사탕 하나를 갖다 주고 화장지 하나를 갖다 주고 그 일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는 사람이 많아. 보험하는 사람이. 내가 모르는 그 사람한테 보험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도 그분이 너무나 매일 오니까 제 마음속에서 계속 거절을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갈등이 오기 시작하냐면, 야,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거절을 하면서 내 마음은 이미 100% 거절이었다면 90% 거절로 나도 모르게 바뀌고 있어. 80% 거절로 바뀌게 돼 있고 어느 순간에 50% 거절로 바뀌게 있고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내가 하나 들어주자. 이런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100번을 거절해도 예를 들어서 한 번 갈 때 1%만 거절을 해도 100번 찾아가면 거절은 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100번 찾아가면. 한 사람한테 100번 찾아간 적 있어요? 100번 찾아간 적 없죠? 거절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두려워서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신들이 제품에 대한 감동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안타깝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이 제품을 하나 팔려고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 제품을 안 쓰는 당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는 이걸 꼭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절을 당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이 첫 번째 거절과 10번째 거절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거절은 100%의 거절했다고 하면 10번째의 거절은 90%의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선택을 하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목표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목표를 만들어냈을 때 한 달 후에는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의 그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신들이 성공할 걸 믿습니까? 네. 다 믿어요? 네. 회사의 성공은 분명히 믿죠? 네. 회사는 무조건 성공할 것 같죠? 네. 이 회사는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성공할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이 보기에 옆 사람은 성공할 것 같아. 근데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에?
옆 사람은 할 것 같아. 저 사람 저렇게 미쳐서 하는 거 보니까 성공할 것 같아. 근데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제일 못 믿어. 왜냐하면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니까. 내가 게으른 걸 너무나 잘 아니까. 내가 게을러서 밖에 적극적으로 뛰지 못하는 걸 아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못 믿는 건 여러분들의 자신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나는 여러분들이 다 성공할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았을 때. 일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포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나요? 네. 갈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품에 미치세요. 현장으로 나가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놓치기 쉬운 회원 규정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원포인트 회원 규정 바로 알기입니다. 오늘은 허위 가장 광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함께 공부해 보시죠. 애터미 원포인트 회원 규정 바로 알기. 2차 시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 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바른 나 정직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바로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입니다. 허위, 과대, 비방 광고라. 이름부터 뭔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시면 올바른 제품 광고 기준 안에서 더욱 자신 있게 제품을 소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애터미의 제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과장된 사실로 제품 광고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서 하는 잘못된 광고보다 정확한 기준을 몰라서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광고 기준의 정확한 지침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 비방 광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말이죠. 당뇨, 고혈압, 비염, 안 통하는 곳이 없다니까요. 저는 관절이 안 좋은데 어떤 제품을 먹으면 좋을까요? 아유,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나 제품이 만병통치약이라니까요.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기능성 이외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제가 아토피가 좀 있는데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유산균을 드셔보세요. 유산균을 섭취하면 아토피까지 개선이 돼요. 유산균은 장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결국 피부 건강도 다 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요. 유산균 제품의 기능성 정보는 체내에 유산균을 증식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며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허가받은 기능성 이외에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명현 반응이라며 광고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가져다 드린 건강기능식품은 잘 드시고 계세요? 지금 한 이틀 먹었는데 열이 오르고 두드러기 같은 게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머머머,
어머머머머, 그게 바로 명현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제 고객님 몸이 좋아지려고 나타나는 반응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드셔서 이겨내셔야 해요. 평소 드시던 것보다 2배로 더 양을 늘려서 드셔보세요. 네?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명현 반응의 용어는 명백한 허위 광고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개인의 체질에 따라 민간 반응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타사 제품 비방 광고. 이 제품이 이번에 나온 우리 신제품이랍니다. 비사 제품이랑은 성분부터 가격까지 차원이 달라요. 자, 직접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타사 제품과의 직접 비교를 통한 자사 제품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행위, 비방 광고에 해당됩니다. 어머, 그동안 잘 모르고 했던 많은 일들이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니 앞으로 더욱 주의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는 것을 잘 실천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겠어요. 그렇다면 정직 씨, 화장품을 소개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화장품 역시 우리가 모르고 했던 많은 말과 행동들 중에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 또한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품 허위 과대 광고. 1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어머, 피부가 왜 이렇게 칙칙해요? 아직 피부 짱짱 제품 모르시나 봐. 네? 그게 뭔데요? 이 영양 크림은요,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바르기만 하면 아주 아기 피부처럼 부드러워져요. 게다가 주름살을 쫙쫙 펴줘서 피부과 시술 받은 것처럼 된다니까요.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효능이나 문구로 과대 광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호,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제 피부가 좀 건성인 편인데요.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이 에센스 하나면 미백, 주름, 수분력 강화까지 이 제품 하나만 쓰면 모든 게 해결돼요.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은 허위 광고에 해당됩니다. 3호,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표시 또는 광고. 이 보습크림은 100% 천연 화장품이에요. 화학 성분은 1%도 들어있지 않아요. 표시된 성분을 거짓으로 속여서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화장품 전 성분은 홈페이지나 제품 상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올바른 정보 전달이 중요하겠습니다. 4호,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나영이의 일상 속 이야기. 나영이가 써본 최고의 크림, 바로 판타스틱 미라클 영양크림을 소개해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딱 3일 발라봤는데 뾰루지가 싹 사라지는 마법 같은 효과를 봤답니다. 대박.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또한 개인의 사용 후기는 일반화하여 설명할 수 없으며 이는 과대 광고에 해당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사례를 보며 설명을 들으니까 어렵게만 느껴졌던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쉽게 느껴지네요. 사실 제품을 소개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과대 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꼭 주의하겠습니다. 네, 올바른 제품 정보 전달을 통해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죠. 뿐만 아니라 허위, 과대 광고는 처벌 기준 역시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